네, 안녕하세요. 연애의 정석을 알려드리는 연애의 정석입니다. 이별하기 전에 특징들이 있죠. 10가지를 정리해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그 고통의 순간, 생사를 뜯어내는 듯한 괴로움, 그것은 바로 이별이죠. 절대로 다시 하고 싶지 않은 이별, 조심하는 차원에서 이별하기 전의 특징 탑 10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꼭 참고하면서 이별의 조짐이 느껴질 때면 정신 바짝 차리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편해지는 연인 또는 부부관계에서의 특징과 비슷하지만 방심해서는 피눈물을 흘릴 수 있으니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그것의 구분도 비교적으로 말해드릴 테니까요. 헷갈리기 쉽거든요. 자, 첫 번째, 막 대하기 시작한다. 사람이 단순히 편해져서 하는 것과 소홀해서 하는 것이 헷갈릴 수는 있어요. 편해져서 하는 것이라 해도 선은 지킨다면 그건 말 그대로 편해서 그리 된 것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떠나면서 하는 막대하는 행동은 선을 넘게 됩니다. 기준은 그것이에요. 그 사람에게 막말을 하고 욕을 한다고 치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단순히 그냥 그 사람을 멸시하기 위한 무목적성의 표현이냐를 보면 돼요. 목적이 없는 막대함은 결국 이별의 특징인 것이죠. 두 번째, 관심의 소멸. 편해지고 하면 그 사람의 소소한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그 사람의 작은 하나하나에 다 관심이 많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깊어지기 전 초창기의 특징이라고 봐야 해요. 그러나 마음이 떠나가는 과정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으니 이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진짜 꼭 기억해야 할 만한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그 사람에게서 신변의 위협적인 면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다면 그건 100%죠. 마음이 떠나가는 현상인 거예요. 단순히 편해져서 앞으로의 삶을 열심히 살기 위해서 이제는 너무 작은 것들까지 다 기억하거나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거, 그런 것과는 다른 얘기인 거예요. 세 번째, 닿는 것조차 싫어한다. 이게 설명이 필요합니까? 이건 대단히 직관적인 팩트일 뿐이죠. 그 사람이 정말 싫으면 어떠한 작은 접촉도 싫은 게 사람이고 본능이에요. 영화 장군의 아들 2편에서 나오던 대사가 생각이 나요. 야, 넌 그렇게 왜 버티고 그러냐? 장군의 아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김도환이. 그러니까 여자가 싫으면 죽어도 못 줘.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항목이에요. 물론 편한 사이끼리도 스킨십은 줄어들 수는 있어요. 사람은 익숙해지는 것에 무뎌지는 법이니까 말이죠.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등짝을 후리든지 꿀밤을 놓든지 그러한 접촉이라도 한다고 보면 돼요. 그것조차 없어진다는 거죠. 네 번째, 연락의 소멸. 연락의 소멸 역시도 편해지고 깊어지는 경우와 마음이 멀어지고 이별로 향하는 경우로 나뉘게 돼요. 편해지고 깊어지다 보면 서로에 대해서 많은 것도 알고 그래서 특별히 할 말이 초창기의 연애나 신혼생활에 비해서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줄어든 만큼 그 소수의 경우에도 깊은 둘만의 무언가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것이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나 마음이 멀어지고 이별로 향하는 경우라면 그 소수의 연락 자체에도 무미건조함과 무심함이 묻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가려서 보면 돼요. 좀 어렵긴 하죠. 다섯 번째, 함께 있는 시간의 무의미함. 함께 있는 순간에 전보다 열정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무조건 이별의 전조 증상인가 하면 그렇지는 않죠. 제가 계속 비교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면 둘의 특징이 비슷하니까요. 괜한 오해를 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 안 되잖아요. 편하고 깊어지는 사이에서는 별 말을 안 해도 서로의 느낌만으로 평온하고 안정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같이 있는 게 싫고 마음이 불편하다면 역시나 말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때는 눈빛을 보면 돼요. 나를 보는 눈빛이 평온하다면 전자인 경우이고 나를 보는 눈빛이 멍하거나 딴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역시나 이별을 걱정해야 하는 것이죠. 서로 등을 마주대고 각자의 핸드폰만 열심히 보고 있다고 해도 편안하고 깊은 사이라면 등의 체온을 미세하게 느낄 거예요. 그건 정말 느낌의 문제예요. 그러나 마음이 없다면은 당연히 등도 마주대고 있지 않을 것이고 상대가 뭘 하든 모든 관심은 핸드폰한테만 있죠. 여섯 번째, 질투심의 소멸. 다른 누군가를 만날까 걱정하고 질투하던 사랑의 초창기 시절에 비해서 그러함이 현저히 떨어져 간다면 이별의 전조 증상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당연히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상대가 나에게 향하는 마음이 굳건함을 같이 겪어왔던 시간 속에서 믿게 되면서 걱정과 의심이 줄어드는 경우, 그냥 어디로 가든 이제는 마음이 떨어져서 크게 관심이 없어져서의 경우, 이렇게 두 가지인 거죠. 전자의 경우는 자연스럽고 좋은 사랑의 결속이에요. 단순한 믿음의 문제라기보다는 믿어지는 구석이 있어서라고 해야지 맞을 것 같아요. 어차피 그 사람은 나를 너무 사랑해서 다른 곳에 마음을 주기 어렵다. 그런 믿는 구석 말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없어서 누구를 만나든 심지어 어떤 깊은 관계로 가든 크게 아쉽지 않다고 느낀다면 이별 직전의 순간이지 않을까. 일곱 번째,
둘만의 애칭 소멸, 서로에게 의미가 깊은 사이이고 싶어서 만들어지는 애칭이 있죠. 그것이 바보이든 똥개이든 간에 서로에게는 의미가 깊은 것이에요. 그러나 언제부턴가 이런 애칭을 부르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역시나 두 가지의 경우로 나뉩니다. 애칭으로 부르는 것을 혹시 안 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애정이 줄어들었고 이별의 전조 증상이냐? 그렇게 오해하면 금물이죠. 사랑의 초창기에는 좀 무작정 이것저것 만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것이 정렬되고 정제되면서 하나 또는 아예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단순히 야! 라고 부른다고 또는 너, 니는 이렇게 말한다고 애정이 사라졌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주의해야 하죠. 이것은 구별하기가 대단히 어렵지만 말투와 눈빛과 목적성을 가지고 분별해야 합니다. 결국은 모든 것은 개인적인 분별력을 키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머리를 자꾸 깨워야 돼요. 8번째, 막 입는 옷차림. 상대가 너무너무 편해지고 나도 편하게 입는 게 좋으니까 편하게 입는 옷차림이 있어요. 남자는 추리닝, 여자는 뭐 훌렁훌렁한 뭐 그런 티셔츠나 뭐 그런 옷들. 그것은 이별하고 전혀 무관하고 상대에게 너무 안심을 하고 마음이 편해서 할 수 있는 행동이 있어요. 내가 아주 이쁘거나 멋지게 차려입지 않아도 상대는 나를 나쁘게 보지 않을 거라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것은 분별하기가 너무 간단해요. 아직 서로에게 그런 깊은 신뢰감이 없는 상황에서 옷을 막 입는다면 그것은 뭐 100%잖아요. 상대한테 관심이 없는 거죠. 네가 마음대로 봐라. 난 상관없다. 뭐 어렵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죠. 자, 9번째, 짜증의 증가. 편해져서 상대방에게 내 감정을 가감없이 표현하는 와중에 나오는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상대가 나에게 등을 기대온다. 그러면 무겁고 기온이 더운 계절이면 땀나고 짜증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유 더워 왜 기대해? 라고 짜증을 낸다면 그것은 과연 마음이 떠난 결과일까? 아닐 수도 있어요. 짜증은 내면서도 계속 등을 기대도록 놔두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 더워 짜증나 왜 이렇게 기대해? 하면서도 그냥 놔두는 경우. 그게 아니고 정말 등을 밀쳐내면서 그런 말을 한다. 그러면은 이별 전조 증상이냐? 그것도 아닐 수도 있잖아요. 등을 밀쳐내고 그리고 뭐 조용히 선풍기를 틀어준다든지 뭐 다른 쿠션을 대준다든지 그런 경우 말이죠. 결국은 짜증을 단순히 내는 것으로 평가하지 말고 연속적이고 후속적인 행위의 모습을 관찰하면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0번째, 가치 있는 절대적 시간. 더럽게 싸우면서도 정말 진절머리 날 정도로 싸우는 과정에서도 가치 있는 게 싫지 않다면 그건 사랑이다. 그러나 마음이 줄어든다면 가치 있는 상황에서 싸우든 싸우지 않든 간에 가치 있는 자체에 대해서 마음이 끌리지 않는 거죠. 말로는 어떠한 달콤한 말을 하고 돈을 퍼주든 선물을 퍼주든 시간 자체를 많이 가지려 하지 않는다? 이유는 거의 확실하죠. 단 뭔가 바쁘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내기 어려워지는 예외의 경우는 고려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시간을 빼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10가지 이별의 전조 증상에 대해서 말해보았습니다. 주의할 점은 편해지고 깊어지는 관계에서의 특징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을 주의하시길 바랄게요. 앞으로도 연애의 정석을 알려드리는 연애의 정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